할 수 있게끔 해가지고. 핸드폰은 저 진동으로 좀 바꿔주세요. 네. 안 추워? 경기 그쪽은 지자들 다 있고요. 깜짝 놀랐네. 이런 산업안전 교육 중에서 중요한 그 과목에 들어가 있는 심폐소생술 교육을 받아보신 적 있으세요? 예전에 반장님이 뭐 한 4, 5년 전에 한 번 하셨다고 하시는데 그때 받아보신 적 있으세요? 없는 걸로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조금 시간이 없지만 좀 디테일하게, 좀 정확하게 말씀 좀 드릴 거고요. 저는 산업안전교육협회라는 곳이 있습니다. ES 한국법정진흥원 쪽에서 5대 법정교육을 전담해서 강사활동을 했던 사람이고요. 일반적으로 일반 사업장들이 교육입니다. 근데 후원하는 후원사가 다 100% 후원해주는데 그 후원사가 혹시 서강대학교라고 아시죠? 네. 모르시는 분 혹시 계시죠? 서강대학교는 마포에 있고요. 모르시는 것 같아서 혹시 예전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라고 아시죠? 졸업한 대학교 서강대학교인데 일반적으로 대한민국에서 메이저급 대학교 그러면 서울연고대 스카이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사실 서울연고대 다음으로 네 번째 순위에 있는 대학교고요. 여기 과기대, 경기과기대도 마찬가지지만 다른 대학들도 메이저급 대학들은 연구소가 70개, 80개 이상 연구소들이 있고 각종 여러 가지 분야의 연구가 진행되죠. 그 중에 각 학교들은 의무적으로 국민들이 건강할 수 있는 것들을 의무적으로 연구를 합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일반 국민들에게 알려드릴 방법이 없기 때문에 아무리 열심히 연구를 해서 이걸 상용화해도 알려드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후원하면서 끝부분에 교육 끝나는 끝부분 알려드리고 혜택드리는 부분까지 짧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되겠죠?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동영상은 찍으시면 안 됩니다. 왜냐면 이런 자료나 이런 게 다른 강사나 아니면 다른 교육기관으로 넘어가잖아요. 그러면 자료 유출이 되기 때문에 동영상 찍지 마시고 사진을 찍는 것도 괜찮은데요. 네. 그렇게 찍으셔도 괜찮습니다. 제가 바로 보여드릴 겁니다. 이게 사람을 살리는 일이고 내 가족 그리고 내 직장 동료를 살릴 수 있는 그런 교육이다라고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릴 건데 그 이유가 뭐냐면 여기서 중요하게 세 가지만 중점적으로 마시면 는 1분이 지날 때마다 10%씩 계속 죽어가기 시작하는데 한 번 죽은 내 세포가 다시 살아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그래서 빠르게 5번을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골든 타임은 4분 이내 하셔야 됩니다. 혹시 장소 보셨나요? 어디죠? 가정이라고 하죠. 오늘 이 교육에서 제가 아까 제가 처음에 소개 말씀드린 대로 나와 내 가족, 내 직장 동료를 살릴 수 있는 그런 교육이라고 제가 말씀드린 이유가 실제로 가정이죠. 가정 내에서 내 가족에게 발생되는 경우가 거의 65%에서 70%는 가정 내에서 발생됩니다. 나머지 20%가 지금 직장 내에서 많이 발생되고요. 나머지 10%는 우리가 뭐 운동을 하거나 뭐 여가 생활을 하거나 기타 생활하다 발생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경각심을 가지고 좀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연령대 들으셨나요? 30대라고 하죠. 예전에는 혈관성 질환 그러면 나이가 많으신 노인성 질환이라고 해서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 병원이 생긴다라고 알려져 있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혹시 중학생이 학교에 가다가 심혈관이 터져서 사망했다고 이해가 되시나요? 안 되시죠? 고등학생이 학생이 학교 운동장에서 축구하다가 뇌 혈관이 터져서 사망하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방이 제일 중요하다고 나라에서 국가에서 정부에서 심각하게 관리하고 있고 이런 뭐 YTN, KBS 같은 콘텐츠가 나와있죠. 심뇌관 질환 50% 이상입니다. 전 세계 사망률은 1위고요. 우리나라는 어디라고 써 있죠? 1위라고 써 있습니다. 혹시 대한민국 사망률은 1위가 뭔지 아세요? 자살률도 비교했을 때는 1위죠. 근데 대한민국 사망률 원인은 암이죠. 각종 암으로 성인 3명 중에 한 명을 살려주는 게 아니라 뭘까요? 더 많이 보내는 거죠. 그래서 기준이 바뀌죠. 자, 명치가 어딘지 아시죠? 갈비뼈, 갈비가 끝나는 지점이기 때문에 지금 옷을 입은 상태에서 만질 수가 있습니다. 가운데 보시면 이 끝나는 부분에 끝에 쏙 들어가 있는 부분 있죠? 여기가 명치라고 기준을 잡으시고 손가락 3개 정도를 핀 상태에서 밑에 손가락 있습니다. 이거를 아까 쏙 들어가 있는 부분 명치에 갖다 대고 그대로 가슴 위에 3개를 올려놓으면 맨 위에 손가락 있죠? 여기가 가슴 압박을 해줘야 되는 흉골의 3분의 2 지점이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명치에서 손가락 몇 개 위라고요? 3개 위 부분을 하시면 됩니다. 얘처럼 옷을 벗겨서 뭘 확인하고 칠 필요 없습니다. 손꿈치로 하시는 건 아시죠? 예전에는 이런 교육이 활성화되지 않을 때 어떻게 했냐면 손꿈치만 힘을 주시는 게 아니고 손바닥 전체나 손가락 전체에 힘을 주면서 압박을 합니다. 자, 이렇게 하면 갈비뼈가 부러질까요? 안 부러질까요? 부러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병원에 가시면 병원에 가셔도 의사들이 배드 위에 환자가 오잖아요. 의사가 올라서 열심히 합니다. 의사들은 안 부러뜨릴까요? 의사들도 많이 부러뜨립니다.
실제로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손꿈치만 하셔야 되는데 앞으로 나가기가 어떤 건지 아시죠? 손바닥을 밑으로 해서 앞으로 나가는 한번 해보세요. 손바닥을 밑으로 해서 앞으로 나가신 다음에 왼손 오른손 상관없으니까 배우니 편한 손을 도착시키시고 깍지를 껴주시면 됩니다. 깍지를 낀 상태에서 그냥 최대한 편안하게 최대한 꺾어주시면 돼요. 팔은 구부리는 게 아니고요. 쭉 핀 상태에서 최대한 꺾어주시면 손꿈치가 돌출이 되잖아요. 그죠? 이 손꿈치에만 힘을 주셔서 아까 명치의 손가락 몇 개 위요? 3개 위 부분을 이 손꿈치에만 힘을 줘서 압박을 하는 겁니다. 이따 실습하실 때 이것도 다시 한번 제가 짚어드리도록 할게요. 속도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속도는 제가 1분에 몇 회 한다고요? 1분에 120회 1초에 2번씩 30회 간격을 끊어가시면서 계속 하셔야 되고 깊이는 매뉴얼상 5cm, 6cm 늘어나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럼 사람마다 똑같이 5cm 늘어주면 될까요? 아니요. 사람의 몸통의 크기가 다 다르잖아요. 아니요. 환자를 들 수가 없어요. 내가 맞아요. 귀를 갖다 대고 귀를 갖다 대고 길을 갖다 대는 귀를 코와 입사에 내 귀를 갖다 대는 거예요. 호흡이 있는지 자 확인합니다. 5초 정도 확인하시고 자 귀를 갖다 아니 머리 길을 어떻게 머리 길을 이 사람 몰리다가 머리 길을 대라니까 이게 신나 맞아요. 자 확인하시고 자 그래. 의식과 호흡이 둘 다 없습니다. 이 사람이 심정지환증이기 때문에 빠르게 보여야 되죠. 질문 하기 전에 심폐 119 신고 내가 하는 게 아니고 옆에 사람들한테 요청 빨리 하시고요. 그 다음에 119 신고 요청을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가서 하면 몇 회요? 30회 들어갑니다. 1초에 두 번씩 시작하겠습니다. 자세 잡아주시고요. 깍지 낀 상태에서 손꿈치를 명치의 손가락 3개 위 고개 갖다 대시면 돼요. 여기 여기 보시면 이거 명치잖아요. 여기 손가락 세 이 개. 인형 표시가 다 돼 있어요. 돼 있고 자 팔을 구부리시는 게 아니고 직각으로 팔을 쭉 핀 몸을 상태에서 펴서 엉덩이 들어주세요. 엉덩이 들고 몸을 펴서 예. 더요. 더 올라가시고 자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제 두 번 시작. 하나 둘 이렇게 낮게 하시잖아요. 지금 누르면 딱딱 소리가 나야 돼요. 깍깍 소리가 나요. 소리가 안 나면 심장까지 안 가는 거예요. 자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하나 둘 더 세게 깊이 둘 그래요. 들어오잖아요. 셋 넷 다섯 더 깊이 하셔야 돼요. 더 깊이. 다섯 내가 힘이 약해서 그래. 깊이 하셔야 돼요. 이걸 이렇게 껴 깍지를 그래 끼고 해. 이렇게 손가락을 넣어야 돼요. 이게 불이 넣어야 이게 꽉 잡혀요. 그럼 이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해서 요걸 눌러야 되니까 깍지를 끼야 돼. 깊이 깍지를 끼야 돼. 깍지를 뿌리시면 안 돼요. 깍지를 끼야 돼. 둘, 셋, 넷. 빨리 하셔야 됩니다.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더 깊이 하셔야 돼요. 힘든다 이거. 둘, 사람 잡겠다 사람 하나, 둘, 셋. 좋아요. 이제 됐어요. 둘, 셋, 넷, 다섯, 여섯, 29, 30, 30번 했어요. 그럼 뭐예요? 자, 30번 했어요. 사람이 안 살았잖아 지금. 자, 잠깐 뒤에 있어요. 30번 했어요. 그럼 뭐 해야 되죠? 호흡하기. 여기다가 귀를 대고. 귀. 자, 호흡 돌아왔나요? 안 들어왔어요. 안 들어왔어요. 만약에 안 돌아왔으면 살할 때까지 계속 하셔야 되고요. 예. 만약에 여기로 호흡이 돌아왔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옆으로. 호흡 돌아왔어요? 돌아왔어요. 여기를 이렇게 고개를. 네. 여기 지금 자 호흡이 돌아왔다 치고 자 집중해주셔야 돼요. 자, 호흡이 돌아왔어요. 그러면 환자 옆으로 돌려주셔서 자각을 할수 있게 해주시고 입에 이물질까지 있습니다. 반장님 옆으로 돌려주셔야 돼요. 자각을 할수 있게 해주시고 자 입에 이물질이 있습니다. 이물질 제거해주는 데까지가 한 세트다라고 할 수 있으세요. 자 고생하셨어요. 자 힘드세요? 하냐면 요즘 지자체에 나가 있잖아요. 구청이나 시청, 요즘 서울경기공원에 나가면 그 지자체 내에 다 있어요. 이렇게 실습할 수 있는 공간이 있어서 돼 있으니까 내가 필요하시다 그러면 그때 찾아 말씀하시면 되고 하시면 됩니다. 지금 하신 것처럼 이렇게 짧게 해가지고 그러면 편하지 않아요. 그래서 혼자 하시기 힘들잖아요. 그럼 어떻게 한다고요? 사람이 많으시면? 교대를 하죠. 그리고 혼자 있을 때 어떻게 하면 되냐면 나 혼자 있어요 집에. 남편이나 자녀가 쓰러졌습니다. 신고를 먼저 하셔야 되잖아요. 119 신고를 한 다음에 핸드폰을 스피커폰이랑 화상을 돌려요. 핸드폰 내려놓고 나 뭐 해야죠? 압박하고 있으면 되니까. 그럼 요즘 119에서는
모든 상황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상황에 맞춰 다 대처해 줍니다. 걱정 안 하시고 신고 먼저 하시고 핸드폰 내려놓고 압박하시면 됩니다. 이해되시죠? 네. 영상을 바로 하나 보여드릴 겁니다. 보여드릴 영상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혈관 질환이 나이가 많은 노인성 질환 뿐만이 아니고 좀 어린아이들도 많이 생기는 그런 부분입니다. 먹고 마시고 숨쉬기가 많이 달라져 있고 사고가 된 식습관이나 내지는 운동 잘 안 하고 육류를 좋아하는 시대를 많이 바뀌었죠. 보여드리는 영상은 방송에서 많이 보셨을 겁니다. 중학교 학생이 학교에 가다가 심혈관 터졌고 사망한 영상부터 쭉 한번 보여드리고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영상을 보시면 그 중학교 어떤 2학년이 학생이 앞으로 펄쩍 쓰러지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승격기의 심장이 멈춘 겁니다. 50대 주부신데 장고시다가 사망. 도와주면 좋을 것 같은데 못 본 것 같아요. 못 본 것 같아요. 바로 앞에 있던 50대 식당 종업원이 갑자기 바닥으로 쓰러집니다. 휴가차 온 손님이었던 경찰관이 다급히 깨어보지만 의식이 없는 상황. 수영 관측이 한창이던 아침 시간, 갑자기 쓰러진 50대 남성을 수강생들이 급히 건져 올립니다. 심정지 상태입니다. 강사가 지체 없이 심폐소생술에 들어갑니다. 이런 급성 심정지 환자는 해마다 3만 명 가까이 발생합니다. 하루 평균 80명꼴로 10년 전보다 50% 이상 급증했습니다. 심정지 상태가 5분 이상 지속되면 사망과 아까 중학생 학교 가다가 등교하다 사망하잖아요. 이 대학생입니다. 대학생들 많이 보시잖아요. 22살밖에 되지 않았고 얼마나 건강한 아이겠습니까? 헬스장에서 근육을 만들겠다고 운동하다가 이 뇌혈관 있죠? 얘가 터져서 병원에 가기 전에 사망했습니다.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에 초기 심폐소생술 시행이 가장 중요합니다. 병원에 자본인의 가치 없잖아요. 그죠? 택배기사 한 명이 술에 스티로폼 헬스장에서 상자를 많이 가지고 사망하신 거 있습니다. 아시죠? 정육점에 하나를 넘겨주고 두 개째 쓰러질 때 남겨놓은 순간 보세요. 뒤에 이 고개를 쇠덩이를 푹 숙이더니 노란 그대로 쇠덩이. 바닥에 쓰러집니다. 쓰러진 택배기사는 한진택배 소속 40살 김모 씨. 여러분 이 사람 마흔 되지 않았고요. 쓰러지면서 이 쇠덩어리 끝부분에 뒷머리를 가격당했습니다. 병원에서 뇌수술을 3번이나 했고요. 지금 식물인간 상태로 지금 누워있고 이게 방송에 4년 전 나왔던 영상이잖아요. 택배기사분들이 과로 스트레스 때문에 다 쓰러져서 실려가는데 병원에 가시면 그 원인이 왜 90%가 다 혈관 질환을 가르쳤을까요? 그래서 과로 스트레스 이런 거 심하게 받으시거나 이러시면 우리 혈관에 있는 혈액은 즉각적으로 응고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스트레스를 받지 말라고 하시는 게 혈액이 응고돼서 이게 덩어리가 지금 이게 뭐라고 하죠? 혈전이 되는 겁니다. 그게 심장에서 막히거나 뭐 뇌에서 막히면 우리가 사망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걸 예방하셔야 되는데 이분 너무 안타까운 게 뭐냐면 너무 금연성실하신 분이고 혼자 외벌이로 살아가시는 가장인데 부양가족이 7명입니다. 노부모 두 분을 요양병원 안 모시고 본인이 모시고 계시고요. 그 다음에 부인이고 어린아이가 3명이나 있는 혼자 외벌이로 살아가시는 가장이에요. 지금 쓰러져서 병원에 신모르는 상태에 계속 누워있을 때니까 본인도 말도 못하면서 얼마나 큰 고통을 받겠습니까? 근데 본인보다 고통을 더 많이 받는 분들이 있어요. 누굴까요? 여러분 가족들입니다. 혈관 질환이 발생되면 나한테는 고통을 주는 질환이 아니고요. 내 가족에게 경제적이든 이 모든 고통을 전가하는 질환이기 때문에 나라에서도 정부에서도 예방을 하라고 많이 캠페인도 하고 알려드리지만 대한민국 국민들이 경각심이 많이 없고 사망률이 계속 높은 거 제가 좀 이따가 그래프를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너무 안타까운 사실이죠. 정육점 직원들이 뛰어나와 흔들어보지만 김 씨는 차가운 바닥에서 일어나지 못합니다. 여행용 가방을 끌고 길을 걷던 한 남성이 갑자기 정면으로 쓰러집니다. 원인을 알아야 예방을 하는 거잖아요. 사고와 진단입니다. 하루의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16명. 하루에 대한민국에서 매일매일 교통사고로만 13명 정도 사망합니다. 엊그저께 서울시청 쪽에서 많이 사망하신 거 아시죠? 9분 사망하시고 이런 교통사고 자주 일어납니다. 실제로 평균적으로 하루 13명이 교통사고로 사망하거든요. 대한민국에서. 그러면 이 시행내일관 혈관 질환 때문에 몇 명이 사망할까요? 찍어보셔야 됩니다. 이거 방송에서도 많이 나왔던 거거든요. TV 잘 안 보시나? 하루에 100명 정도 넘어요. 사망하신 숫자가. 실제로 대한민국에서 쓰러지는 숫자는 하루에 수백 명이 혈관질 때문에 쓰러지는데 병원에 실려가서 실제로 사망한 숫자는 평균 150명 정도가 매일매일 사망하는 겁니다. 하루에. 그리고 정확한 숫자 말씀드리니까 하루에 144명 정도가 매일매일 사망하는데 지금 숫자가 지금 예전보다 훨씬 많이 증가하고 있고요. 한 190명 가까이 지금 사망하고 있다는 겁니다. 참 보이면. 그런데 심뇌혈관 질환으로 세상을 떠나는 사람 이들이 없겠나. 원인은 꽉 막힌 도로처럼 혈전과 피나크로 막혀버린 혈관입니다. 우리의 심장과 뇌를 공격하는 혈관 질환으로부터 어떻게 건강을
집에서 생로병사 비밀 같은 프로그램 가끔 보시나요? 네. 국민들이 밥 먹는 시간 있죠. 저녁 식사 7시, 8시 식사하는 시간에 생로병사 비밀이라는 공영 프로그램에서 전 국민을 대상으로 이걸 내보냈어요. 이게 혈관 수술한 장면인데 혈관에서 뭘 꺼내낼 겁니다. 자, 국민들이 식사하는 시간에 혈관 수술한 장면을 공영방송에서 왜 내보냈을까요? 건강식을 좀 가져라는 거고요. 관심을 좀 가져라는 겁니다. 일단 그래프를 보여드릴 거지만 대한민국이 사망률이 가장 높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뭘 꺼내야 되는지 저게 뭐라고 그러죠? 혈전이죠. 이게 지금 우리 현대인들의 혈관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대한민국 국민들이 병실을 맡고 있지 않은 게 이겁니다. 우리나라가 선진국이고요. 의료 선진국이기도 합니다. 전 세계 의술과 중에 58.2% 굉장히 높은 확률 때문에 위험한 거고요. 또 종아리가 제2의 어디라고 하죠? 심장이잖아요. 심장에서 펌핑이 내려진 상태에서 종아리를 펌핑해서 올리는 거지만 종아리 쪽 혈관 쪽에 막혀 계신 분들은 가끔 주무시다가 다리에 쥐가 난다고 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리고 자주 붓는다고 하시는 분이 있는데 이거는 내가 오래 걸어다니거나 서 있어 그러는 게 아니고요. 내 몸에서 종아리 혈관 쪽에 막혔다고 보내주는 자연스러운 신호인데 이런 거 감각하고 살아가시다가 실제로 쓰러져서 병원에 실려가시는 분들이 90%가 평상시 겪는 전조 증상을 설문지 썼던 내용들입니다.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신경계산 넘어갈 건데 절대로 감각하고 지나가시면 안 되는 중요한 신호라고 생각될 것 같습니다. 혈전, 아찔한 상황이었다. 이 입구 쪽에 갑자기 혈전으로 인해서 막혀가지고 50%는 급사입니다. 급사. 요즘은 어떻게 청소볼 기회가 없으면 급사가 쌓여서 문제가 되는 게 아니고 전염증이 생기는데 뭐 1년에도 6개월 걸리는 게 며칠 아니고요. 전에 며칠 사이에 생긴 겁니다. 혈전, 그만 끝났어요. 우리 몸 혈관을 좁히. 이게 혈전이 완전히 막은 상태에서 이게 심장에서 막히면 어떻게 되죠? 경색경우나 터지면 출혈이고요. 뇌에서 막히면 뇌 경색이 되는데 출혈이 될 수 있는데 이런 걸 예방하기 위해서 지금 정치인들, 연예인들이 병원에 가서 많이 맞는 주사가 있습니다. 킬레이션 주사라고 있어요. 킬레이션 주사는 혈전을 녹여서 눈 밖으로 배출하는 주사인데 한 번만 하는데 보통 대학병원에 가서 50만 원 정도 합니다. 그리고 일회성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요. 한두 시간 누워서 맞는 거지만 일주일에 2번씩 3개월 프로그램을 딱 하시면 됩니다. 한 번만 더 얼마나 그랬죠? 50. 일주일에 2번이면 100만 원입니다. 3개월 동안 프로그램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금액이 1,200만 원 정도가 들어가거든요. 근데 이것도 돈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이게 병원에 간호쌤들이 젊은 간호쌤들이 과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시고 하시긴 한데 많이 드시거든요. 근데 먹고 나서 이게 다이어트에 도움이 됐다고 후기를 많이 올리시는 분들 많아요. 근데 이건 다이어트를 목적으로 나온 게 아닙니다. 기름을 녹이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내장 지방, 뱃살이 감소된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이게 다이어트 목적으로 나온 건 아니다라고 하시는 말씀드리고 기름을 버리는 거예요. 주변에 있는 솔잎 다 다양하게 있는 거예요. 최고. 실제로 당뇨나 고지혈증은 혈관 질환이잖아요. 드시는 분들은 나중에 병원에 가셔서 수치를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드시고 나서 병원에 가서 수치가 얼마큼 줄어가는지 직접 눈으로 확인하시면 됩니다. 혈중, 뇌출혈, 중풍 등을 사전에 예방하는 놀라운 경험이 시작되는 것이다. 콜레스테롤 등 지방을 마지막으로 서강대학교 홍보를 마지막 끝부분을 좀 드리고 짧게 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혜택만 드리고 말씀드리고 서강대학교 영서거든요. 넣는 실험에 들어간다. 제작진 저 혹시 뭔지 아시죠? 건축자대로 쓰이는 거잖아요. 지금 양이 들어가 있을 거고 이거는 아스팔트를 깔고 나면 석이 찌꺼기로 만들어요. 그래서 기름덩어리가 똑같습니다. 내 몸에 있는 내장 지방이든 혈관에 있는 지방이든 이런 걸 어떻게 보여드릴게요? 시중에서 건축자재인 스티로폼과 실험교지기로 고기 좋아하시고 성형을 준비했다. 고기는 좋아하시고 운동을 먼저 좋아하시고 스티로폼, 자 떨어뜨리고 저속으로 떨어지는 순간 바로 분해된다. 놀라운 경기 모습이다. 이렇게 즉각적으로 녹여서 몸 밖으로 배출하는 거예요. 대주교는 어떨까? 역시 확실하게 분해된다. 액체를 넣으시죠. 마치 불과 같이 액체로 용해된 것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다. 다음은 지방 성분이 몸에 거의 축적된다는 최고의 지방. 혹시 소기름이 녹을까요? 소기름 체내에서? 안 녹죠. 우리가 안 드시는 건 권장해 드립니다. 왜냐면 그 콜레스테롤 높이가 중성증을 걸려서 혈전을 만드는 원인이기도 하잖아요. 소기름도 마찬가지입니다. 역시 지방이 녹아서 이렇게 액체를 음식시킨 게 뭘 빠지냐면 대변, 소변, 땀 같은 걸로 즉각적으로 배출합니다. 근데 제가 병원에 예전에 많이 나갔었잖아요. 우리나라 직종 중에 의심이 가장 많은 직종이 간호사 의학입니다. 눈으로 똑같이 못 알아가시는 분들이 많아서 요즘 제가 이걸 준비를 해갖고 왔거든요. 스티로폼을 어저께 여기 나온다고 해서 제가 준비를 했어요. 아까 화면에 보신 거랑 똑같잖아요. 스티로폼인데 기름병을 해보시면 될 것 같고 이거를 녹으니까 제가 여기다가 종이를 하나 깔고요. 보여드릴 건데 이렇게 이건 제가 먹는 건데 차에서 조금만 꺼내놨거든요. 이렇게 나와요. 서강대학교 거. 근데 제가 지금 한 1년 가까이 이상 먹는데 이거 평생 먹을 필요가 없어요. 어떻게 드시면 되냐면 나이에 따라서 다릅니다. 가족분들 중에 중고등학생 학생이 있잖아요. 그러면 보통 4개월 정도만 하시면 5년 정도 내 혈관을 유지해 주는 겁니다.
보충수가 끝난 상태에서 그리고 내가 성인이다 20살 이상이면 6개월 7개월 정도만 하시고 나면 5년 동안 지금 드시는 오메가3 이런 것도 안 먹어도 돼요. 이 안에 오메가3 성분도 같이 들어가 있고 혈관벽을 만들어주는 관리해주는 거 다 같이 한꺼번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이건 제 건데 이렇게 나오는데 이거를 제가 따서 한번 보여드릴 건데 혹시 이게 뭔지 아세요? 물이잖아요. 평소인데 왜 무슨 혈관이라고 생각될까요? 혈관이 이렇게 깨끗한 사람이 있을까요? 없겠죠, 그죠? 이게 어린애한테 혈관도 이게 깨끗하지 않습니다. 여기다가 혹시 술, 담배 정말 가족 중에 하시는 분 별로 안 계세요? 있어요. 아, 있어요? 알겠습니다. 술, 담배 같은 거 좀 좋아하시거나 드시거나 이건 동영상을 찍으면 안 돼요. 왜냐면 이게 학교에 저게 있어서 이게 제약회사로 유출되면 안 되겠죠. 어떤 건지 기억나시죠? 우리 자녀 같은 아이들 160명 가까이가 사망을 했습니다. 실제로 거기서 심폐소생술 해주신 분들 몇 분 되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바리케이트 밖에 시민들 많았잖아요. 하시는 분이 나와서 좀 같이 나와서 빨리 같이 해달라고 막 하지만 방송 보셨죠? 한 명도 안 나갔어요. 만약 선생님께서 그런 걸 겪으신다면 내 가족, 내 직장 동료가 아니더라도 적극적으로 도와주시를 권장해드리면서 실습을 한번 해보시고 즉각 심폐소생술과 동시에 원격으로 응급실 의사를 연결합니다. 그리고 한 구급대원의 시선이 한쪽에서 울고 있는 여성에게 향합니다. 쓰러진 남성의 아내입니다. 지금 바로 출발하면은 살아날 가능성이 전혀 없어요. 제가 현장에서 심장을 뛰게 만든 다음에 이송을 해야 남성이 살아날 확률이 높아요. 장신이 드디어 남성이 큰 숨을 한번 몰아주며 급한 순간을 넘기자 곧바로 병원 이송이 시작됩니다. 돌아왔다. 오케이. 한 생명을 살리려는 사투는 27분 동안 이어졌습니다. 자, 몇 분 동안 이어졌다고 그러죠? 27분입니다. 지금 이분이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없습니다. 지금 식물인간 상태로 살아야 환자를 봤죠.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는 교육도 그런 식으로 교육을 많이 했었지만 만약에 손을 코 밑에 만약 바깥에서 손을 코 밑에 갖다 대잖아요. 이게 콧바람인지 바깥바람인지 구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얼굴 중에 되게 예민한 부분이 있습니다. 어딜까요? 지금 예민한데 얼굴, 머리 중에 눈도 예민합니다. 어떤 분은 뭐 입술이라고 하시는 분도 계시고 근데 우리 제일 예민한 부분이 귀죠. 귀가 제일 예민합니다. 그래서 쓰러지는 사람의 코와 입술에 대해 귀를 갖다 대고 5초 정도만 확인하는 겁니다. 마음속으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자, 의식과 호흡 둘 다 없습니다. 이 사람이 심정지 환자입니다. 그럼 빠르게 뭐 해야 되죠? 다 써있습니다. 이루시고 가장 먼저 하셔야 되는데 여기 지금 20명 정도 계시잖아요. 여기 심정지 환자가 발생했습니다. 19신고 해주세요라고 혼자 외치면 먼저 선택해 주시는 분들이 안 계세요. 왜냐면 맨 앞에 있으니까 하시겠지. 핸드폰 꺼내놨으니까 하겠지. 늦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만 지목해서 요청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뭐 까만 모자 쓴 선생님이 심정지 환자가 발생했습니다. 19신고 좀 해주세요라고 지목해서 한 사람에게만 요청을 하시고 그 다음에 나는 빠르게 뭐 하고 있어야 되죠? 4분 안에? 가슴 압박 들어가야 됩니다. 자, 가슴 압박은 30회라고 써있는데 보통 우리의 심장은 1분에 60에서 80회 정도 뛰거든요. 그럼 심정지로 쓰러진 사람을 외부에서 아무리 세게 눌러준다고 해도 평상시에 나가는 혈류량이 3분의 1밖에 나가지 않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더 많이 눌러야 됩니다. 1분에 120회 누른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1분에 120회 누르시려면 1초에 몇 번 눌러야 되죠? 1초에 2번입니다. 그래서 1초에 2번이나 타이밍을 가지고 누르면 되는데 보통 우리가 가슴 압박을 해서 호흡이 들어오는 경우가 뭐 20회, 30회, 뭐 50회 뭐 이렇게 해서 호흡이 들어오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보통 300회, 400회, 500회 이상을 하셔야만 호흡이 들어오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1초에 2번의 타이밍을 맞춰가면서 300번, 400번, 500번 할 수 있을까요? 약간 좀 어렵게 힘들겠죠. 그래서 이제 서인의 벽시계 혹시 기억나시나요? 서인의 벽시계 시계추가 있어요. 시계추가 한번 똑딱 갔다 오면 몇 초죠? 그게 1초잖아요. 그래서 머릿속으로 시계추가 한번 갔다 오는 걸 상상하시면서 압박을 합니다. 30번 압박을 해야 되니까 내가 압박을 할 때 하나, 시계추가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하나, 둘, 셋, 넷, 1초에 2번씩,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스물어, 30번을 다 했어요. 그럼 또 뭐 해야 되죠? 30번 다 했으니까? 호흡, 다시 살아난지 확인하는 겁니다. 다시 호흡 확인합니다. 자, 호흡이 안 들어온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살아날 때까지 하셔야 되고요. 119 올 때까지 계속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밑에 써있지는 않지만 호흡이 돌아온 경우에 회복 자세라는 것도 정말 중요해요. 요즘 이런 거를 교육대에 이해 안 하시는 강사들 분들이 많은데 이게 왜 위험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면 회복 자세는 가슴 압박을 하잖아요. 압박을 하고 이제 호흡 확인을 했는데 호흡이 돌아왔다고 해서 그냥 방치하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119 올 때까지. 그래서 돌아가시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가슴 쪽을 압박하잖아요. 그러면 위에 있는 음식물들이 위로 올라와서 기도 막는 경우도 있거나 앞으로 쓰러진 사람을 압박하기 위해서 돌려놓게 되면 혀가 말려 들어가서 기도 막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그래서 이분이 호흡하긴 했는데 호흡이 들어왔다 그러면 왼쪽 오른쪽 상관없으니까 환자 옆으로 눌러주시고 입에 이물질까지 있다 그러신다면 기도를 시켜주시고 반대 손가락으로 이물질을 제거해